자기가 마치 모든 활동의 리더이자 해결사 같은 그런 사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요즘은 신입들이 코피를 나면 휴지로 막더라고요. 저는 손으로 막아요. 휴지로 막으시죠. 소통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아, 너무 뭐요? 싫어. 헌신을 많이 했어요.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뭐 영업이나 인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교적이다. 네. 사람들과 굉장히 빨리 친해진다. 내가 저 질문 받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저는 이렇게 항상 당하는 입장에서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보면 힘내는 줄 알겠어. 근데 또 우리가 취준생들이 자기소개서나 막 그 면접을 볼 때 포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딱 듣기에 이런 거는 진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문구가 떠오르는데 어떤 거였죠? 정이 많다. 나의 단점은 정이 많다. 아, 사실 이게 그냥 구체적인 예시고 정이 많다라는 건 사실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단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정이 많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우유부단함이 아, 분명히 묻어 나오죠. 묻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게 더 낫지. 너무 본인을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단점이 아닌 장점을 단점으로 쓰는 표현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자소서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아닌 장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장점 같은 단점을 써라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뭐 저기 자기가 집착하는 성향이 좀 있다. 이걸 네. 이제 꼼꼼함으로 승화시킨다든지 완벽주의자인 성향이 크다. 하지만 내일 처리는 난 확실해야지.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이제 단점 아닌 단점을 네, 그걸 장점처럼 찾으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역으로 후려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진부하긴 해요. 아, 사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많이 훈련을 받았을 테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진짜 단점을 써야 되나요? 예를 들어 저는 게으릅니다. 아침에 잘 못 일어납니다. 그거는 그냥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의미고요. 네. 단점을 하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장점인 듯 아닌 단점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신선했던 거는 안 씻는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단점이죠. 단점이에요. 더럽다? 더럽다라기보다는 아. 잘 씻지를 않는데 네. 네. 그 씻지 않음을 표현했을 때 눈이 확 들어왔거든요. 씻지 않아. 눈은 일단 가네요. 왜 안 씻지? 자극적이네요. 별로 친해지고 싶진 않은데 예. 네, 일단 눈은 가네요. 안 씻는데 이유가 뒤에 이제 내용을 설명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면 밤을 새워서 집중하는 내용이 야. 있었기 때문에 씻지 않고까지 한다. 그래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하고 플러스 좀 씻겠다. 그 친구 합격했나요? 예. 어, 그런 표현이 있었을 때 이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인 듯 하면서 장점인 것 같지만 네. 새로웠죠. 새롭죠. 예, 새롭죠. 독창적이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했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되게 좋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점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표현 중에 저는 1순위가 소통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아, 너무 뭐요? 싫어. 네. 예, 너무 싫어. 저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소통을 잘합니다. 특히 영업이나 인사직무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홍보도 그렇고 소통을 잘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시는데 네.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너는 참 소통을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그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저 들어봤어요. 하루에 10번씩 듣는데. 10번씩 듣고 계세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소통을 잘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런 표현 자체가 되게 저는 낯설거든요. 저는 그렇죠. 소통을 잘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부딪혔고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했을 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공감대를 얻었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쟤는 얘기를 참 잘하고 소통을 잘해. 많이 뛰어다녀. 잘 얘기하고 다녀. 다 취합을 잘해와. 라고 하고 평가하는 요소가 되는 거지 스스로 그래서 저는 소통을 참 잘하죠. 그러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낯설고 두 번째로 요것만 말씀을 드리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면서도 네. 제가 그 표현을 언제 썼었냐면 12월 30일 날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선배하고 시스템 마무리를 지었을 때 그때가 한 새벽 2시쯤 됐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 조직이 시스템상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안 돌아갔을 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넌 진짜 이거에서 열정적인 것 같아. 처음 하니까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까지 했습니다. 아우. 그때 이제 들을 수 있는 말이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극한에 부딪혔을 때 한 번 더 해보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를 열정적이다라고 주변에서 평판을 듣는 건데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참 열정적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보면 막 열정에 넘쳐서 에너지가 넘쳐서 그냥 뭐 에너자이저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진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반감이 드는 게 좀 사실입니다. 거부감은 되게 많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전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카운셀러라는 말 많이 나와요. 자기 소개 그래요? 때 자기가 소통을 잘하고 또 이제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좋다라는 네. 거를 굳이 어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인재상에도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인데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카운셀러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네. 그래서 나는 인사직무에 적절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영업직에 적절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주변 사람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 자체가 오류인 거죠. 손석희 실장님 말씀하신 거로 그거는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얘기고. 이상하네요.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또 이제 그거를 상대방이 공감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그렇죠. 정량적으로 네, 그렇죠.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네,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헌신을 많이 했어요.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헌신을 많이 했어요를 사실 뭐 그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봉사활동 뭐뭐 다녀봤고요. 어디 다녀봤고요. 네. 뭐 종류에는 뭐뭐가 있고요. 어디까지 해봤어요. 하면은 네. 나는 헌신했어요라고 표현하지 않았어도 야 얘는 진짜 봉사의식이 투철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나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아. 라고 표현하면 그게 맞겠냐고요. 그런 강박이 좀 있어요. 그 두괄식으로 써라. 첫 문장은 딱 보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그럴 땐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예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별 큰 문제가 네.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런 형식을 네. 직장인들은 뭐 수시로 항상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그런 네. 형식이기 때문에 팩트 없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죠? 네. 근거 없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뭘 하겠다라고 두괄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그 팩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감정적인 단어인 헌신 뭐 이런 거를 앞에다 대문짝맞게 써놓은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같은 부분에서 네. 이제 보통 직무별로 이렇게 자기소개서 표준 예시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네. 돌아다니잖아요. 뭐 영업이나 인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교적이다. 아. 사람들과 굉장히 빨리 친해진다라는 표현들. 친화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너무 많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이걸 보면 그냥 특별함이 안 보이지 않으세요? 안 읽고 싶어지죠. 예. 그럼 그냥 정말 흥미가 떨어지는 자소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쓸말이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열정적이고 뭐 카운셀러고 저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쓸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것만 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 쓰지 않고 네. 다른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해본다던가 네. 그렇죠.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면 더 그런 일들이 역시.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죄송합니다. 저격당한 아니요, 저 굉장히 책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공격 많이 당하시네요. 오늘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자소서와 면접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받아봤는데 제가 이제 자소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 누구죠? 자소서입니다. 네. 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써왔습니다. 아. 오늘 방송을 위해서. 그걸 읽어드릴 테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이제 저한테 그거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면접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모의 면접을. 저는 이렇게 항상 당하는 입장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괴롭히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 포장의 기술을 네. 아직 습득하지 못해서. 습득하지 보면 못하셨군요. 혼내는 줄 알겠어. 혼내는 아유.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오늘 두 분 정말로. 무서워요. 네, 빨리 읽어볼게요. 오늘. 네. 저는 중학교 때 독서 토론 특별 활동을 하면서 독서에 흥미를 가지게 됐고 취미 활동을 독서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문학부터 수필, 시집, 자기계발서 등등을 가리지 않고 작품을 읽고 비평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름다운 풍광을 보거나 어떤 계기가 되면 시 몇 소절이 떠오르거나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의 내용이 떠오르곤 하는데 그 시절의 감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점차 인문사회과학 서적, 역사서적 등 비교적 학업적인 책을 많이 읽어왔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올바르게 그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저는 대학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다방면의 정보 습득과 경제, 정치, 문화 등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풍부한 상식과 지식을 쌓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대학 4학년 동안 방송을 공부하면서 방송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같이 익혀둔 덕분에 막귀로 알아듣는 시사상식이라는 팟캐스트를 직접 진행하게 됐고 그 결과물이 책으로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저에게 자양분이 되어 방송인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훌륭하시네요. 고생하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거죠. 박명석 씨가 네, 문학이라든지 네네. 어떤 수필 등등 특별한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인문과학 서적들을 탐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본인이 가장 관심 있고 흥미 있었던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인상 깊었던 책에서 깨달은 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역시 문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작품은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연금술사에 나오는 주인공이 정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 길은 내 길이 맞는가, 이 길로 가면 내 끝이 나오는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이 온 우주가 나서서 너를 도와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구절 아직도 저는 기억하면서 제 꿈을 언젠가는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방송국을 생각하면서 앞에 얘기하셨던 게 이제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학교 그렇습니다. 때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방송국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셨다는 말이실까요? 아니면 그 독서에 대한 계기는 동기부여된 건 어떤 일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독서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다가 점점 이 책과 좀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좀 억지로라도 읽어야겠다 해서 이제 독서 토론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억지로 한 권씩 이게 채워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습관, 취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 책을 읽는 걸 바탕으로 해서 방송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네. 독서 토론을 했는데 연결하신 게 방송을 하는데 그게 아까 막귀가 네네, 맞습니다. 걸렸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했는데 네. 그 연결고리가 네. 책을 많이 읽는데 방송국엔 왜 지원하셨을까? 다른 것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아까 그거는 그 방송 이름이 뭐지? 시사 팟캐스트. 막귀도 알아듣는 시사상식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책을 통해서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책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 왔던 제 취미고요. 그래서 책 때문에 뭐 방송을 하게 되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송인으로서 저의 장점을 어필하고자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취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붙인 겁니다. 다른 취미나 다른 특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독서 말고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이들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이제 솔직히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공 차는 게 정말 좋았고 그 순간에 골 넣으면 정말 기분 좋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 11명 친구들이 정말 금방 싸우다가도 그 순간만큼은 그게 정말 협동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골 넣으면 막 다 같이 너무 좋아하고 저는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특기인데 방송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실까요? 방송국에서 축구를 잘 네. 하나의 그런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저는 물론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거지만 다른 PD와 엔지니어와 뭐 카메라 감독님들과 다 같이 그 순간만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 팀플레이. 이 팀플레이를 저희가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아나운서 유형들 있잖아요. 네. 분야가 어디 쪽으로 주로 가고 싶은 전문성 있는 분야가 어디 쪽을 가고 싶은지. 저는 제 축구에 대한 애정을 살려서 스포츠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스포츠. 네. 제가 이제 취미란에도 축구가 들어 있어서 네.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축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어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스포츠 아나운서가 있다면 누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캐스터 중에서는 배성재 아나운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배성재 아나운서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 축구를 어느 정도 예능의 단계로 좀 끌어올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축구 중계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조금 정적이고 딱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그분은 이제 해설자와의 이런 호흡이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해설자들을 막 스타로 만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축구는 일단 재밌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되게 재밌는 여유 있는 중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설자와 캐스터 사이의 교감이라고 네.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감이 있을까요? 일단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둘이 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방송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연락도 많이 하고 네.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호흡이 점점 맞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문학을 아까 인용을 하셨는데 네. 문학하고 그 축구하고 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축구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성재 아나운서가 축구를 좀 정적인 것에서 이제 예능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감성을 더해서 별 해는 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감동적인 스토리를 제가 만들 수 네네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브라질하고 한국 축구인데 네. 감동적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동적으로요. 네, 별에는 밤 넣어서 해도 돼요. 당연히 한국이 지고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한번 실전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졌습니다. 이미 제가 제 생각에 결과는 졌고요. 브라질과 한국 안타깝게 3대 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뭐 평가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짜 남은 것은 이 본선과 월드컵 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더욱더 이렇게 팀플레이를 맞춰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별을 따기 위해서는 네,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닿지 않는 그 꿈 같은 그때까지 가야 해요. 그 꿈을 딸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서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도 계속해서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네, 면접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5분 남짓?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좀 긴장하셨어요. 근데 긴장을 했다기보다 약간 장난을 조금 섞어서 해야지 하다가 뭔가 진짜로 제대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네, 진심이 막 나오고 근데
나름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잘 순발력 있게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가요? 뭐 좀 총평을 좀 일단 해주실까요? 면접에 대한 총평이라고 네. 하면은 이제 사실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요. 네. 홍 선배가 제시한 것 같은 경우 그래요. 본학과 축구를 연결시킨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이거는 무엇이다라고서 연결을 시켰어요. 이건 순발력이나 대응력 이거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건데 오. 다만 더 붙이자면 이런 게 네. 있어요. 이게 순발력이나 그 순간적인 대응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안 나와요. 자기가 생각을 해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그다음에 문학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네. 이게 사실 깊어지다 보면은 인사이트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이 각자 생각하는 거지만 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연결시킨 것 뿐이에요. 훌륭하게 잘하셨고 그 네. 전반적으로 네. 자기가 가고 싶은 전문 분야라는 거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네. 스포츠 캐스터라는 쪽, 그 누구를 롤모델을 하고 있느냐, 그 롤모델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에 대해서도 대부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면접의 어떤 종합 면접의 어떤 단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좋은 평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실장님 질문 들으면 내가 저 질문 받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약간 그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저게 말이 되는 질문일까? 약간 이런 생각 순간 살짝 했는데 네. 대처를 잘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흐름이 이렇게 끊기지 않고 잘 연결이 돼서 네. 이 이야기가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아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에 많이 동감을 하고 네, 잘 준비된 면접이 아니었나. 네. 저는 그 대체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고 네. 호감이 가는 인상이라 거기에서 많이 좀 점수를 따신 것 같고요. 역시 예. 프로그램의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 그리고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 동기부여에 대한 동기 적합성을 저는 계속 확인을 하고 네, 싶었고 네, 네. 그럼 직무에 적합한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거를 통해서 네. 이런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이 방송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네. 그 직무에 대해서 적합한 거는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네.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개연성 조금은 부족하지만 연결은 시켰는데 네. 왜 방송인일까라는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송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직에 적합한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꼭 일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잘했죠 제가? 네. 너무 잘해서 이상한데요? 왜냐면 그 답변 중간에 협업의 키워드를 이끌어내셨어요. 네. 네. 축구 가지고 협업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써놓으면은 네. 하나도 와닿지 않거든요. 네. 근데 페이스 투 페이스로 봤을 때 문학과 축구를 연결시키면서 협업까지 나오는 상황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네. 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면접까지 다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지켜보고 계실 취준생분들께 포장이란 어떤 것이다. 뭐 짧게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포장이란 달콤한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 메타포 나오네요. 네. 그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서 네. 계속 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솔직함으로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된 멘트도 물론 그 사전에 연습을 해오셔서 좋기는 하지만 그때 솔직함으로 본인이 자기 주장을 사전에 연습한다기보다는 확립하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직무에 지원했는지, 업종을 선택했는지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준비를 해온다라고 하면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기소개에 기재했던 네. 어떤 과대 포장이 이제 허위로 드러난 이런 사건이었는데 네. 그 면접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제보들이 막 와요. 각 네. 방에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제보가 오더라고요. 임원 면접 중인데 이 친구가 부산의 모 신문사, 언론사에서 인턴으로서 이런 일을 해봤다. 네. 라는 걸 기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면접자께서는 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면접위원께서 하셨겠죠. 네. 예, 근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면접위원은 저를 불러 세운 게, 야, 이거 동명이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지원서가 그럴 수 시스템상 있죠. 잘못 엮여 들어간 게 아니냐. 그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철렁하죠, 사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 질의응답을 더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자기 여자친구가 네. 그 언론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갖다 쓴 드래곤 거예요. 페이스트해서 이제 넣어버린 거죠, 이제. 음. 근데 그거를 본인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왜냐면 지원서를 내면 끝이니까 뭘 썼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복사를 해놨어야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안 해놓고 넣다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의 이력이 딸려 들어갔다라는 거였죠. 그것 때문에 정말 심쿵했어요. 아, 네. 철렁이죠, 철렁. 이거는. 네. 네. 그 실수가 엄청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이제 그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네. 과대 포장했던 어떤 이런 케이스였다라는 사례로 남아서 네. 10년간 했죠, 저는. 오. 네. 그분은 떨어지셨죠. 당연히 떨어졌죠. 구분을 붙이면 저는 이거 신고하려고요. 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세 분의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포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포장 안에 박스 안에 또 박스 있고 박스 열면 또 박스 있고 그러면 막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나오는 건 네,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하고 담백한 취업 준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 나와주셔서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